광장에 선 20대 청년들, 그들은 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게 된 걸까요? 이게 뭐랄까 특정 이념에 편승한 또 다른 세대 갈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들이 마침내 사회 문제에 좀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어떤 희망의 신호일지,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청년들의 목소리, 또 그 배경에 담긴 다양한 시각들을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 그리고 이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의 전환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뭐 한 개인이 30대가 되면서 정치적 시각이 확 바뀌는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요. 또 특정 관점이죠. 이 정법 강의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이 청년들의 움직임이 던지는 메시지,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뭘 고민해야 하는지 그런 지점들을 좀 같이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3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는 개인의 경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안보 간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을 명확하게 주적으로 인식해야 하고 좀 강경한 태도, 또 국방력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는 보수적인 시각에 더 공감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개인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떤 안보 위협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학습,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재정립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뭐 이상적인 평화론도 좋지만 그보다는 힘의 균형이라든지 동맹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을 통한 평화, 뭐 이런 개념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랄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경제관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평등에 좀 더 가치를 뒀다면 이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를 존중하는 자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을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좀 중요한 동력으로 보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높은 법인세나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 이런 것보다는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라던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 그리고 낙수 효과의 가능성, 이런 걸 좀 더 합리적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오래된 논쟁이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 관점은 아무래도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치우는 게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롭다, 이런 보수적인 경제 철학을 반영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면서 뭐 최저임금 인상이나 고용 변화의 관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시장 원리하고 노사 균형의 중요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외교관의 변화인데요.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한미동맹이 단순히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비 부담을 줄여줘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뭐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문제지만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는 또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안보, 경제, 외교, 이 국가 운영의 세 가지 핵심 축에서 뭐 이상보다는 현실, 명분보다는 실리, 이걸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변화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뭐 경험이나 주변에서 보신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변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와 닿으시나요? 정말 개인화 경험이 시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천공 스승의 정법 강의에서는 이 청년들의 거리 집회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 정법 강의에 담긴 관점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법 강의에서는요, 이 현상을 20대들이 사회 문제에 눈을 떴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역인 이 청년들과 그동안 사회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요. 네, 맞아요. 정법 강의의 진단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이 심각한 분열의 원인을 젊은 세대에 대한 바른 교육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인 방치, 여기서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내 편 이렇게 갈라서 이념 대립을 막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이용하는 방식, 이걸 이제 정법 강해에서는 소위 공산주의적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 혼란을 또 키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세력화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 그래서 정법 강의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점이 젊은이들이 단순히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막 쏟아낼 게 아니라 바른 분별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이 점이군요. 그럼 그 바른 분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정법 강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남탓만 할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는 건 역시 그냥 비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아, 이 나라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 뭐 이런 조언도 있고요. 공부의 기회로 삼으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이 관점은 결국 청년들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비판자를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정법 강의에서 젊은이들이 났으면 이 나라가 아주 힘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청취자분께서는 이 청년들이 이런 사회 분열을 넘어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청년들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우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 시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봤고요. 또 정법 강의라는 다른 관점에서는 이 청년들의 각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바른 분별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열정이 단순한 불평불만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배우고 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바른 분별의 힘으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한 개인의 시각이 경험과 학습으로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면 바른 분별을 통해 이끌어지는 청년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우리 사회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할 일을 시사하고 있을까요?